강은 선비가 어떤 어른들인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늘 선비 하지만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뭐 유학자 그리고 뭐 선비하면은 딸깍발이 해서 이미지도 뭐 그렇게 썩 쿨한 이미지는 아닌 거지요. 근데 실은 선비는 지적으로는 고시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고도의 이 지적 수련, 정신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이 종교, 말하자면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종교적인 수양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수양을 같이 닦은 분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목숨을 던지고 안중근 의사처럼 옳은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인간, 인격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박사 출신 한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우리 한국은 선비라는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있고 그 덕분에 오늘 이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선비를 잘 모르거나 우습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비는 유학자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 선비는 그 단재호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사를 보면은 고대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고대 수련자 모임, 그걸 선비라고 불렀다고. 유교가 전래되기 전에도 그런 지적인 수련 그리고 정신적인 수양, 그걸 가지고 국난에 임하면은 나라를 지키는 이런 말하자면 결단력, 행동, 실천 이런 걸 겸비한 분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최고가 저는 남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명은 제가 봐서는 지적인 수준도 당대 최고였고, 그리고 정신적인 수양의 정도는 종교 지도자 넘어서 종교의 창시자 수준까지 이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비의 일과가 여기 나옵니다. 여름에는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부모님 문안하고, 그러니까 바로 고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지요. 제가 여기서 그 국제학술회의를 해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문명의 이 출발이 되는 정신, 그 비교 연구를 했어요.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 유럽의 기사도 정신, 우리나라의 선비 정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 외국분이 기사도 정신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기사도들은 폼은 나지만은 글을 못 읽었대요. 우리 선비처럼 고시에 바로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수준하고는 많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비 정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후발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치 민주화, 경제적으로는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가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비 정신은 짧게는 뭐 수백 년 혹은 원뿌리로 치면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는 DNA에 각인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역사의 곡절 속에서 오해 혹은 공격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은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선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나라가 이 위대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 후발국으로서 그리 됐다고 하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덕천 서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원은 큰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그
그 제자들이 지은 사립학교입니다. 서원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학교 기능, 또 하나는 그 모신 선생님을 모시는 그 제사,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교 공간입니다.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등하교가 안 됩니다. 모든 학교가 다 기숙학교입니다. 이런 큰 학교는. 그래서 여기 동쪽에 또 서쪽에 이게 이제 그 기숙사입니다. 동쪽에 있다고 동제, 서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진덕제, 수업제, 주역에 나오는 좋은 문구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라 이겁니다. 열심히 수업하라. 남명 선생님 돌아가신 게 1572년입니다. 3년 뒤인 1575년에 시작하여 76년에 완성했습니다. 선조 때인데 다음에 광해군 때 이제 사액서원, 임금님이 말하자면 이 공인한, 나라에서 공인한 우리나라 말하자면 최고의 명문 사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 지내는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숭덕사, 사당, 제사 지내는 사당이란 얘기입니다. 저기 남명선생 위패가 가운데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제사 지낼 때 말고는 문을 늘 닫아 놓고 있습니다. 주인을 주벽이라고 합니다. 주벽에 이제 남명 조선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명은 제자로 위대해진 어른입니다. 율곡의 주특기는 공부라 그러면은 남명의 주특기는 제자입니다. 그 위대한 제자들,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의병장들,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딱 한 분만 배향되어 있습니다. 수당 최영경이란 분입니다. 왜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수당만 배향이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덕천서원 만드는 것을 돌 하나 어디 놓을지까지 다 주관해서 정했다고 합니다. 또 학교 짓고 나서 학교를 지었으면 이제 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칙도 모든 것을 말하자면 제자 중에서 이 집 짓는 것을 총감독해서 배향이 돼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남명의 위대한 제자들이 대개 다 경상우도, 요새로 치면 경상남도 분들입니다. 그 지역구지요, 지역구. 근데 수당만 서울에서 내려와서 제자가 된 겁니다. 서울에서 상당한 명문가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남명 흠모해가지고 천리 먼 길로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명이 지역구 인물이다가 이 수당의 합류로 일약 전국구로 이렇게 그냥 이 폭발적으로 유명해졌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주로 그 말을 합니다. 수당 13세 직손입니다. 저하고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이리 나가시지요. 우리 전통 건축물, 특히 서원 이런 데는 그 동선의 규칙이 있습니다. 문이 이렇게 되게 이제 이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문은 늘 닫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양쪽 문으로 출입을 하는데 반드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교실입니다. 교실 이름이 경희당입니다. 남명께서도
우리에게 경의가 있는 것은 마치 해와 달이 있는 것과 같다. 경의당. 그리고 옆에 이제 이 글자가 저렇게 쭉 붙어 있습니다. 해마다 봄, 가을에 2번 남명 선생께 제를 지냅니다. 제관 이름입니다. 제사 한번 지내려고 그러면은 등장 인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동네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이 동네 살았는데 이 안에는 한 번도 못 들어와 봤습니다. 성스러운 공간이다, 경건한 공간이다 해서 애들은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이 옆을 지나갈 때는 안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고 뭔가 성스럽고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덕천서원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탔어요. 근데 여기는 외적들 가는 길로부터 한참 외따로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지리산이에요. 서울로 가기도 바쁜데 여기까지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일부러 찾아 기어 들어와서 불태워 버렸어요. 왜? 남명 제자들 때문에 자기들이 이길 전쟁을 놓쳤다 이래가지고 분통 터진다고 해서 이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불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전쟁 끝나자마자 다시 중수했습니다. 이게 지금 서원 바로 앞에 있는 소나무인데 이름을 수송이라고 합니다. 수당이 덕천서원을 다 짓고 우리 선생님 이제 잘 모셨다 이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소나무를 몇 그루 심었어요. 그 나무 이름을 사람들이 수송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수당이 심으신 그 나무인지는 뭐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걸 하여튼 수송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세심정입니다. 공부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강가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쉬기도 하고 하던 데입니다. 마음을 닦는 정자다. 근데 제 어릴 때는 여기 여름에 늘 멱을 감고 여기 올라와서 몸을 말렸어요. 우리는 세심을 한 게 아니고 세신을 했지요. 우리는. 여기는 이제 남명기념관의 전시실입니다. 아까 선비문화연구원은 그 전시실이 선비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는 남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일 정면으로 이제 들어오자마자 마주 보이는 것이 남명 사상의 핵심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남명께서 이렇게 그리신 건데 여기 내명자 경, 외단자 의, 남명 사상의 핵심을 이렇게 글자로 해놓고 그걸 이제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명이 키운 그 위대한 제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분들이 과거 급제하여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 누린 분들이 아니라 임진왜란을 당했을 때 선비의 몸으로 전 재산, 자기 목숨 다 던지고 나라를 구원해낸 그 분들입니다. 이 어른들 행적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어른들이 남명 문화에서 이렇게 많이 대량 생산됐을까? 뭐 저는 경외감을 느낍니다. 남명도 처음에는 고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때 선비 집안에 태어나면 양반 집안에 태어나면은 그냥 밥을 먹는 것처럼 과거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남명 선생도 25까지는
과거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5에 성리대전이란 책을 읽다가 뭐가 번쩍해서 사람이 그런 과거 공부 따위를 해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세상을 구제하는, 백성을 구원하는 그 공부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남명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은 밤샘 공부를 주로 하셨는데 밤에 공부하면 졸리잖아요. 물그릇에 물을 가득 떠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졸리면 물이 엎질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을 깨서 공부를 하고 절에서 공부를 하는데 남명 방 앞에서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스님이 남명 외출한 모양이다. 오늘 밥 한 끼 굳었네. 확인하려고 가서 문 앞에 조금 서 있으면은 책장 넘기는 소리가 사그락 들려가지고 남명 있구나 이렇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 공부를 20년 넘게 하니까 세상 이치를 완벽하게 도통을 하게 된 겁니다. 남명은 본인이 도달한 그 학문의 수준, 수양의 수준이 대단하다 하는 그런 자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남명 선생께서 평생 지니고 계셨던 신물, 물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칼입니다. 경이금, 경과 의, 이걸 잊지 말자 하는 경이금입니다. 또 하나는 방울입니다. 성성자라는 방울입니다. 성성자. 이걸 이제 아주 젊을 때부터 이걸 차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걸 차고 다니면은 그러면은 이게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면은 정신 차려야지. 그 성은 각성하는 성자입니다. 왜 구론의 그 시에 유명한 그 초사에 거세 개탁 아독청, 거세 개취 아독성이라 온 세상이 다 취해 있어도 나는 홀로 깨어 있으리라 하는 그 성성자입니다. 이 남명이 남긴 글입니다. 남명은 글을 그렇게 많이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남명께서는 공자로부터 주자, 정자 이런 분에 이르기까지 이론은 다 끝이 났다. 이제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글을 많이 남기지는 않았어요. 시 짓는 것도 그렇게 즐겨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남명의 편지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하고는 나이도 동갑이고 고향도 같이 경상도고 안동하고 합천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근데 안 만나셨어요. 편지만 두 분이 5번 주고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선비 두 분이 기질은 많이 다르고 학문의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만은 서로 매우 존경하셨다 이런 기록들은 있습니다. 남명 제자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들 이렇게 내암 정인홍 수제자입니다. 동강 김우홍, 망우당 곽재우, 송암 김면, 수우당 최영경, 대소헌 조종도, 덕천 서원입니다. 여기는 그 축약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남명 관련해서 수백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남명 돌아가시고 3년 뒤에 제자들이 뜻을 모아서 지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남명인 이유, 남명이 위대한 스승,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일단 남명의 제자들입니다.
남명 제자들이 의병을 일으킨 데가 요새로 치면 경상남도지요. 이순신 함대가, 나라의 마지막 희망인 이순신 함대가 여수에 있었습니다. 이순신 함대가 없었으면 나라는 그때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근데 이순신 함대의 배후를 남명 제자들이 보호를 해준 겁니다. 호남 곡창을 보전해 준 겁니다. 그 힘으로 나라가 사는 겁니다. 현해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등불을 완전히 꺼버릴 때 그걸 막아낸 데가 바로 남명 제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위대한 유학자, 위대한 선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부 잘한 분도 계시고 벼슬 높은 분도 계시고 다 많지요. 하지만은 전쟁이 났습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의병을 일으킨 분, 그보다 더한 선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명 선생은 상소를 4개를 올렸습니다. 상소는 임금을 수신자로 하는 편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2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무진봉사하고 을묘사직소입니다. 무진봉사는 무진년에 선조 임금한테 올린 봉사는 상소 중에서 중간에서 아무도 못 보고 임금이 직접 개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남명의 역사의 데뷔작인데 1555년에 54살 때 쓰신 건데 가장 대표적인 상소입니다. 저 남명 선생 돌아가시고 그 신도 비문입니다. 지금 이 남명 기념관이 있는 이 위치는 남명 선생 사시던 데입니다. 여기가 말하자면 그 산천제 교장 선생님 사택이 있던 데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남명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산소가 바로 이 뒷산에 지금 계십니다. 산소가. 남명 선생 돌아가시고 임금이 내린 제문입니다. 선조 사제문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남명한테 선조의 제문이 내려와 있는 줄을 한참 동안 몰랐습니다. 이게 발견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좀 재미나는 대목을 여기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돌아가셨으니 소자는 누구를 의지하고 백성은 누구를 본받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자 수의, 생민 수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소자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일개 백성한테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 사부도 아닌 사람한테 어떻게 소자라고 하느냐,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남명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도 소자는 죽어도 아니다. 뭐냐? 선비 사자로 바꿔가지고 사자를 잘못 쓴 걸 거다 이렇게 했어요. 선비 사자로 바꾸면은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땅의 선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말이 뭐 들똥말똥한 겁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이 선비 사자로 바꿔가지고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다가 남명 후손 중에 남명 현창 사업에 돈을 다 댄 분이 계십니다. 조옥환 회장님이라고. 그분이 한번 찾아나 보자,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해가지고 규장각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뒤졌습니다. 확인 결과 소자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남명이 살아 계실 때 그 시대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제3 확인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게.
여기가 산천제입니다. 산천제. 남명이 세운 학교입니다. 여기서 환갑년에 학교를 세우고 돌아가실 때까지 11년 동안 제자를 키웠습니다. 남명께 배운 제자들이 선생님 돌아가시고 20년 뒤에 임진왜란이 났는데 거의 전원이, 살아있는 사람 거의 전원이 칼 들고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전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 영국의 이튼 스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양의 이튼 스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산천제인데 산천제는 주역에서 따온 겁니다. 주역의 산천대축궤라는 게 있습니다. 산천대축궤는 위에 산이 있고 밑에 하늘이 있는 궤입니다. 그 뜻은 대축이다, 크게 모은다, 큰 제자를 길러내겠다라는 포부가 담긴 이름입니다. 이 나무, 이게 매화인데 이름이 남명매입니다. 1561년에 이 학교를 개교하고 교장 선생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교 기념 교장 식수한 나무입니다. 지금도 해마다 봄이면은 매화도 잘 열립니다. 우리나라 매화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매화입니다. 여기도 학교니까 기숙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기숙사의 동제입니다. 동제. 요새 기숙사로 치면은 좀 작지만은 그때는 또 대단한 규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서재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왜 서재가 비어 있을까? 천왕봉이 바로 서재입니다. 천왕봉이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여기입니다. 저는 남명께서 지리산, 특히 천왕봉을 그렇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저는 천왕봉을 향하여 경례하고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천왕봉의 그 맑고 서늘한 기운을 제자들이 늘 가슴에 품고 배우고 생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천서원은 남명 계실 때는 없었습니다. 산천제만 있는 거지요. 시가, 남명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 제목이 덕산복거라는 시입니다. 저는 처음에 덕산복거라는 이름을 듣고 생각하기를 덕산이란 복된 땅에 거처를 정하고 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문을 보니까 복자가 아니라 점칠복이에요. 남명이 이 땅을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지리산을 보면서 여러 루트를 다 가봤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여기 터를 잡았어요. 하지만은 이 터를 남명은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좀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주역으로 점을 쳤습니다. 남명은 주역의 대가입니다. 남명의 글에는 주역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쓸 수 없는 글이 많습니다. 주역의 대가답게 주역으로 점을 쳐서 아, 진짜 여기가 맞구나 하고 여기 터를 잡은 겁니다. 그 시의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하면은 봄산 어딘들 아름다운 풀과 꽃이 없으랴마는 내가 여기 터를 잡은 이유는 단지 천왕봉이 옥황상제의 거처에서 가까운 것을 좋아해서 내가 여기 터를 잡았다. 빈손으로 여기 들어왔으니 뭘 먹을까 걱정되나? 은하수처럼 맑은 물이 심리에 뻗쳐 있으니 마시고 배 터질 거다. 걱정 말라. 그래서 이 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 아니고 왜 대체 남명이 고향도 아니고 산대도 아니고 처갓 동네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 덕산에 터를 잡아서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묻혀 계실까? 궁금하지? 내가 왜 그랬는지. 그 답을 여기다가 써준 겁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천왕봉 때문에 여기 터를 잡았다. 천왕봉이 저렇게 잘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때 천왕봉이 지구에서 가장 잘 보이는데
라고 해서 여기다가 학교를 세운 것 아닌가 해서 서재를 지으면 천왕봉이 안 보이는 겁니다. 천왕봉을 서재로 삼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학교를 지었고, 이 지리산 천왕봉을 매일 보면서 남명으로부터 배웠으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 유래를 찾기 힘든 그 위대한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배출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남명 선생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자기 발로 모든 후보지를 다 가보신 거예요. 지리산은 산이 하도 커서 3계도에 걸쳐 있습니다. 경남, 전남, 전북. 그 중에 남명이 경상도 분이니까 경상도 쪽으로는 모든 루트를 다 가본 거예요. 1500년대 차도 없는데 선비의 몸으로 지리산을 12번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여기를 찾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부른 노래가 두류산 양단수를 예 듣고 이제 보니 도하 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겼어라. 아이야 무릉이 어디냐 나는 예인가 하노라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남명께서 천왕봉을 보면서 읊은 시조입니다. 여기서 11년 동안 제자를 키우고 돌아가시기도 이 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72살이니까 요새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100살을 넘긴 어마어마한 연세입니다. 근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죽고 사는 것은 평범한 이치니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정신적인 수양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가지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위대한 도를 깨달은 분이 간절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자기 발로 직접 10년 동안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찾아낸 천하의 명당 중의 명당이고, 여기서 키운 제자들이 임진왜란을 당하여 살아있는 사람 거의 전원이 칼 들고 자기 목숨 초계같이 던지고 전 재산 다 던져서 의병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너무나 숙연해지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천왕봉을 보면서 남명과 그 위대한 제자들이 매일 공부를 하면서 천왕봉을 닮아야지, 천왕봉처럼 되어야지, 이래서 마침내 천왕봉 수준에 오르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천제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산천제 제2 캠퍼스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 오시면은 지리산 천왕봉의 맑고 서늘한 기운을 완벽하게 받고 재충전해 가실 수 있습니다. 남명이라는 위대한 사상가와 그 제자들이 여기서 논일고 공부를 하면서 어떠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이 지구에서 가장 잘 보이고, 여기서 그 위대한 스승과 제자들이 공부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그분들이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고 한 현장입니다. 이런 자연과 역사를 함께 갖고 있는 데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지구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좋은 현장에 여러분 오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